오늘 제가 키 성장 이야기 할 겁니다. 근데 왜 이 키는 이렇게 이제, 크고 싶어도 클 수 없는 이런 어른이 되었을 때 이렇게 안타까울까요?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자, 제가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나 5cm를 돈으로 살 수 있다면 500만 원에 5cm 사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분명히 손 다 들었을 거예요. 500만 원에 키 5cm 살 수 있다면 여러분 500만 원 들어서 500만 원 들여서라도 어떻게든 500만 원 만들어서 키 5cm 사실 거죠.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1cm에 100만 원씩인데 누군가가 키를 팔면 내가 살 수 있다면 저 500만 원 들여서 키 사고 싶거든요. 근데 불가능합니다. Y 키 성장. 왜 키 성장을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어른이 되고 나서 돈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 바로 키입니다. 키. 여러분이 나중에 엄청 성공할 수도 있고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조금 형편이 안 돼가지고 아이한테 충분히 못 해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아이가 성장해서 능력을 가져서 자기가 뭔가 성장기 때 못했던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돈 들여서 외모도 바꿀 수 있고요. 얼굴도 바꿀 수 있고 이름도 바꿀 수 있고 성별도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어요. 학벌도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는데 키 바꾸기 너무 어렵습니다. 키. 그래서 어쩌면 그 중요한 순서대로 예를 들면 인생에 긴 플랜을 가지고 뭔가 계획을 짠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키를 집어넣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살면서 키가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다르시겠지만 저처럼 키에 한이 있다든지 진짜 키가 좀 더 컸으면 하는 욕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우선순위에서 진짜 키를 먼저 한번 넣어놓고 고민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Y 키성장, 왜 키성장이라는 걸 따로 이렇게 떼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자, 골든타임이죠. 골든타임. 키는 크는 시기를 놓치면 절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 성장은 태어나서 평생 우리가 100년을 산다 하면 그 100년 중에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바로 키 성장입니다. 살 빼기, 몸매 만들기, 이름 바꾸기, 외모 바꾸기, 공부, 학벌, 스펙 모두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시도할 수 있지만 키는 커야 하는 시기를 놓치면 절대로 못 큽니다. 그래서 가장 차별성 있는 경쟁력이 바로 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특히나 외모나 비주얼에 관심이 많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60% 이상은 키가 더 크기를 원한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키가 크면 자존감이 더 높아진다라는 대답을 한답니다. 자, 키에서 유전이 차지하는 비중.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23%랍니다. 이거 이제 많이 나와 있죠. 광고에도 나오고요. 나머지 77%가 후천적으로 다 관리에 의해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키 성장은 어쩌면 내 아이가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스펙 같은 거라는 거죠. 투자 대비 최고의 효율성이 바로 키 성장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키 성장을 약으로도 키울 수 있고 인공 성장 호르몬을 맞춰서 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건 바로 영양요법입니다. 이 영양으로 키를 키우면 일단 면역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비율이 좋아집니다. 다리가 길쭉길쭉해지고요. 영양이 충분히 채워지면 키가 커야 될 시기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두뇌 영양과 시력까지 한꺼번에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은 없어요. 그래서 3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 바로 이 키성장입니다. 자, 요즘에 공부 잘하는 것보다 성격 좋은 거, 일단 키 큰 거 이런 게 더 먹히죠, 그죠? 그래서 어정쩡하게 공부할 바에야 공부를 상위 0.1% 안에 들어가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비주얼이 괜찮은 게 훨씬 더 살면서 더 많이 쓰일지 모른다는 거죠. 자, 애들 크는 거 뭐든지 잘 먹으면 되고 클 때 되면 클 줄 알았는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엄마 클 때 되면 다 큰다 놔둬라. 근데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잘 먹는 아이들이 잘 큰다는 것도 옛날의 이야기고요. 지금은 부모가 영양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으면 이 키 성장에 대한 골든 타이밍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키 성장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언제가 중요하냐면 36개월 미만일 때 사실은 성장 골든타임이 한 번 있습니다. 아직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4살, 5살 아이를 키운 다음에 어머니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충분한 영양을 주면 두뇌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많이 크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직전,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춘기 직전에 본격적으로 키가 크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영양을 충분히 만들어주면 이때 커야 될 세포수가 지금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키 성장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36개월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가 골든 타이밍으로 들어갑니다. 자, 6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일 경우에는 평소에 영양을 골고루 채워주면 키만 가는 게 아니라 두뇌가 같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때 이 시기가 공간 지각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나는 키를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충분한 영양을 먹였는데 아이들의 공간 지각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키는 키 성장은 우리 성장판이 아래에서부터 닫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키가 크기 시작할 때 되면 아이들이 발이 쑥쑥쑥쑥 자랍니다. 잘 안 커다가 갑자기 신발을 빨리 바꿔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키 크는 신호가 사인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때 영양이 충분해야 롱다리로 큽니다. 늦기 시작하면 허리가 길어지면서 상체가 커지는, 그래서 군대 가서 컸다, 나 고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키가 컸잖아, 이런 사람들 보면 비율로 봤을 때 상체가 굉장히 이렇게 길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리가 긴 키 성장을 원하잖아요. 무조건 어릴 때 영양을 충분히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반이 아래에서부터 닫혀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롱다리를 키우려면 초등학교 때 영양, 그 다음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시절에 영양 공급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때 하면 비용도 엄청 저렴해요. 어렸을 때 할수록 작은 비용으로 효과는 굉장히 많죠. 두뇌랑 시력이랑 모든 게 한꺼번에 다 영양소가 다 막 풍부하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다 발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몸 리모델링 되죠. 키 폭풍 성장 시기죠. 이 시기에 키 성장을 하면 아토피나 비염도 잡을 수 있습니다. 면역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렸을 때 평균 키보다 조금씩 더 키워두면 사춘기 때 커야 될 때 이미 4cm나 5cm를 먹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춘기 직전에 키 클 때만 영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키 성장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있다면 태어나서부터 꾸준히 영양 관리를 해준 게 아이에게 진짜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두뇌, 시력, 키, 몸매 한꺼번에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학년 이후에 키 성장을 해야 된다면 이제는 마지막 골든 타이밍입니다. 평생의 성장판이 열려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때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억만금을 들여도 키는 1cm도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키 성장을 할 때는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뱃속에서 크게 태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뱃속에서 보통 평균 52cm로 태어나는데 48cm로 태어나는 아이들 있죠. 자, 여기서 이미 4cm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160하고 164 어때요? 156하고 160 차이 많이 나죠. 4cm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1년 사이에 21cm가 크고요. 24개월까지 12.5cm가 큽니다. 요때에 1, 2cm를 더 키워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애가 요만큼 못 따라가고 있다면 나중에 사춘기 때 3, 4cm 작은 상태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키가 3cm가 엄청 크잖아요. 5cm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영양 공급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24개월이 지나고 나면 1년에 평균 5에서 7cm씩 자라는데 5cm씩 자란다면 어렸을 때 5살, 6살, 7살인데 1년에 5cm 정도밖에 안 자란다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엄마가 신경 써서 먹이는 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이미 1, 2cm씩 차이가 나는 게 사춘기 가면 한 5에서 10cm 벌써 이렇게 작은 상태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영양으로 키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 1년에 평균치보다 2, 3cm씩만 더 키워놔도 훨씬 더 롱다리로 키울 수 있고, 본격적으로 키 성장이 시작될 때는, 이미 한 5에서 6cm를 먹고 시작하기 때문에 급성장 시기에, 다른 친구들보다,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이 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키 성장뿐만 아니라 영양으로 하는 키 성장이기 때문에, 이 성장 시기에 면역과 두뇌 영양을 같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성장 상담표입니다. 자, 참고로 하시면 될 거고요. 키 성장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말 평생에 한 번밖에 없고, 성장이 끝나고 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영역이 키기 때문에 우리가 키 성장은 제대로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엄마가 키 성장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커야 될 시기에 아이의 키 영양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엄마밖에 없어요. 아이가 스스로 이 영양소를 챙겨 먹을 수도 없고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는 엄마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아이 키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키 성장을 공부하는 이유는, 자, 우리가 키 성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유전키에서 10cm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10cm 이상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남편 키와 내 키의 유전키에서 우리 애가 10cm만 더 크면 괜찮습니까? 보기 좋아요? 아마 분명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이 23% 정도밖에 안 되니까 키 성장은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성 있을 때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우리 애가 5cm만 더 크더라도 연봉이 달라질 수 있고 배우자가 달라집니다. 결혼할 때 아니면 대학 갈 때 뭐 아이들한테 지참금 있죠. 뭐 이게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지어주지 말고 차라리 성장 시기에 그 돈으로 키를 10cm 더 키워주는 게 어쩌면 아이한테 훨씬 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할 때 1,000만 원 주는 거 표시 안 날 수 있거든요. 근데 성장 시기에 이 돈으로 아이 키를 10cm를 키워놓으면 아마 아이가 살면서 받는 인센티브라고 치면은 이 키로 받는 게 진짜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만약에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조건이나 스펙이 다 똑같은데 키가 차이가 난다면 남자든 여자든 일단 훤칠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좋은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는 거. 자, 키만 잘 키워두시면 나머지 외적인 모습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살 뺄 수 있고요. 뭐 성형 좀 할 수 있습니다. 얼굴 다 바꿀 수 있고요. 뭐 이름 마음에 안 들면 이름도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키만큼은 커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망설이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골든 타이밍에 들어갔다면 모든 비용을 다 줄이고 키에 투자하시는 게 나중에 진짜 후회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투자 대비 최고의 효율성, 바로 키 성장입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키 중요합니다. 이렇게 엄청 잘생겼잖아요. 조각 미남이잖아요. 근데 키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거의 20cm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배역이 달라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키는 바로 경쟁력이죠. 자, 이 간지나는 이 몸매, 싹다 이 훤칠한 키 때문에 이 사람들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공룡 이 얼굴에 키가 170이었으면 이만큼 인기 없을지도 모른다.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공룡을 좋아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키 성장에 이제 물어보면 이상적인 키로 남자는 183, 여자는 168을 원한답니다. 가장 많이 원하는 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현실적인 키 한번 넣어보세요. 키 계산하는 거 뒤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지현이나 김수현도 키가 10cm가 작았다면 전지현이 그 외모에 키가 168이 아니라 158이었으면 그래도 그렇게 멋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정도로 우리가 외모, 비주얼이 차지하는 그 멋짐, 그 스타일리시한 느낌에서 키가 주는 게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키 5cm가 더 크면 연봉이 달라지고 배우자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키 성장에 영향을 주는 건 유전이 23%, 영양이 31%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환경적인 부분과 운동, 수면, 이 환경에는 잠자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유전키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정확하게 넣으세요. 1cm, 2cm 올린 거 말고
아빠 키 플러스 엄마 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아들은 13 플러스 딸은 마이너스 13 해서 나누기 2를 하면 유전키가 나옵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요거 공부할 때 우리 아들은 유전키를 치니까 173.5 정도가 나왔고요. 우리 딸은 159가 나오더라고요. 유전키를 넣어보니까. 둘 다 제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 남편하고 키가 비슷하고 저보다 키가 한 1, 2cm 더 큰 상태이긴 하지만 제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결론은 저는 이제 이 공부를 했고 키 성장에 진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우리 아이들을 롤모델로 해서 다 키워봤거든요. 영양으로. 우리 아들은 184 정도 이렇게 이제 20살이 이렇게 컸고요. 우리 딸은 164 정도 이렇게 컸어요. 성공한 케이스죠, 그죠? 그래서 유전을 극복했습니다. 영양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준 성장표예요. 자, 우리 아이들 나이를 한번 이렇게 넣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 정도 되겠다, 그죠? 그래서 보면 평균 신장이 엄청 클 것 같지만 남자는 174.5, 여자는 161.1 정도 성인이 되었을 때 평균 신장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많이 큰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게 표준 성장표를 보시면 지금 이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예를 들면 3학년 이제 11세, 10세에서 11세 딸이면 145.2 정도가 커 있으면 이 아이가 표준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얼마만큼 크냐면 유전키만큼 클 가능성이 높아요. 엄마 아빠 유전키 딱 중간만큼 표준만큼. 근데 요거보다 작잖아요. 지금 145.2가 표준인데 14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유전키보다 작게 클 가능성이 많아요. 유전키가 예를 들면 160이 나왔는데 지금 표준키가 140밖에 안 된다면 이 아이가 다 크면 155나 156 정도밖에 못 클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지금 유전키랑 우리 아이의 키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대충 몇 센치까지 클 수 있는지를 쭉 넣어보면 이대로 놔둬서 되겠다, 안 되겠다 답이 아마 나오실 거예요. 저는 제가 요걸 보고 나서 제가 우리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1학년이면 4학년이죠, 그죠? 요쯤이었나 봐요. 자, 145.2가 표준키였는데 초등학교 4학년 올 때 얼마였냐면 142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138이었나? 140이었나? 하여튼 이 정도 많이 작았었어요. 표준키보다. 워낙 어릴 때 비염도 엄청 심했고 아토피도 심했고 비염도 심했고 그 다음에 안 먹어요. 우리 딸은. 정말 먹는 데 관심이 없어요. 변도 토끼똥처럼 이렇게 봤었거든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유전키가 150분대 이대로 놔뒀다가는 자, 지금 표준키보다 훨씬 못 따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대로 놔뒀다가는 키가 155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키성장을 시켰습니다. 저희 딸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자기가 다니고 싶은 학원 하나를 선택해라 해서 그거 하나 보내고 학원 싹 다 끊어줬어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 다니는 학원이 인생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돈은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쓰잖아요. 학원비로. 근데 저는 어정쩡하게 뭐죠? 예를 들면 그때 배우는 국어, 그때 배우는 수학, 그때 배우는 한자, 그때 배우는 중국어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그냥 키 키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운동 하나, 그다음에 진짜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나 해서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키 성장하자 대신 엄마가 학원 다 끊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하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키 성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아이는 그때 자기가 수영하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 댄스를 하고 싶다 해서 제가 학교에서 하는 수영을 하고 댄스는 학원을 보내줬고요. 학원은 영어 하나를 다녔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얘는 영어를 많이 했고 영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성장을 시작하고 정확하게 한 달에 1cm씩 계속 크더라고요. 요때 12cm가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10cm가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8cm, 6cm 정도 컸던 것 같아요. 중학교 가니까 키가 하나도 안 자랐었어요. 생리는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을 했었고요. 중학교를 대안학교로 보냈는데 기숙학교로 보냈는데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싸준 영양제를 먹지를 않아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중학교가 골든타이밍이라서 중학교 가서 하지 뭐 하면 못 키웁니다. 왜냐하면 사춘기인 중학생들은 엄마 말을 듣지 않아요. 아이에게 영양제를 먹일 방법이 없어요. 안 먹어요. 사정사정해도 안 먹어요. 핸드폰을 뺐을 수도 없어요. 그때는.
문을 걸어 잠궈 버립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잡니다. 그래서 덩치는 커져 있기 때문에 영양제는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돈은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기성생활 하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 실패합니다. 중학교 때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언제 해야 되냐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가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기를 넘어가면 엄마 말 안 듣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키웁니다. 영양으로는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주사 맞춰도요, 영양소가 없으면 성장 호르몬이 아무리 많이 분비시켜도 클 수 있는 영양소가 부족하면은 딱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만큼밖에 안 크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겨울 방학은 키성장의 황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여기 평균치 보시죠, 그죠? 그러면 5세도 마찬가지예요. 평균키를 못 따라가고 있으면 나중에 엄마 아빠 평균키보다 못 클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럴 때 영양을 보충을 시켜서 따라 붙여놔야 됩니다. 성장을 시켜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땐 아직 키가 크지만 나중에 이제 완전 다 닫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100만 원 아니라 1000만 원을 들여서 또 1cm도 못 큽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열렸을 때 키성장을 해야 되고, 키가 이제 경쟁력이라는 이야기는 겨울방학 때문에 이런 기사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제로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보다 연봉이 30% 정도가 더 높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무섭죠? 왜 골든 타이밍을 놓치냐면 자꾸 엄마가 컸을 때를 생각해서 그래요. 나 중학교 2학년 때 컸는데, 나 중학교 3학년 때 컸는데, 우리 신랑 고등학교 가서 컸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 아들도 고등학교 가서 클 거라고 믿고 있는데 안 큽니다. 왜냐하면 성장 촉진제가 들어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 속도가 확 빨라졌어요. 예전에 누가 초등학교 때 생리를 했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생리해도 빨랐다 이야기했어요. 지금은요, 중학교 1학년인데 생리하면은 병원 가봐라요. 생리 안 하고 있으면. 무슨 문제 있는지. 거의 다 초등학교 때 다 해요. 남자든 여자든 성장 시기가 다 당겨졌기 때문에 한 2, 3년이 다 빨라졌어요. 그래서 성장의 급성장 시기, 골든 타이밍은 이때요. 여자는 초등학교 5학년, 남자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근데 중학교 때 가면 못 키웁니다. 그런 이유로 사춘기 아이를 컨트롤할 방법이 없는 이유로.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늦어도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그 전으로 해서 키성장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 어차피 돈을 써야 된다면. 자, 키성장은 후천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평균키, 예상키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보면, 이제 뽑아보면 우리 아들의 키가, 평균 키가 172가 나오면 어때요? 그래, 지가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벌면 장가는 가겠는데, 집에서 해줄 돈도 없고, 집 해줄 형편도 안 되고, 공부도 보통인데 2kg 야근노,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다른 거 과감하게, 줄이시고, 아이 키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애가 키가 작다, 100% 누구 책임이다? 엄마 책임이다. 72%를 관리해서 유전키보다 10cm를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관심이 없었던 거죠. 자, 방법을 알았는데, 미뤘던 거죠. 그리고, 그때 중요한 거를 먼저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돈이 많으시다며 하는 거 싹 다 하면서 추가로 키성을 해주셔도 돼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된다면 저는 이걸 1순위로 넣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한 달에 쓰려고 하는 교육비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가계 예산에서. 그 교육비에서 초등학생이라면 우선순위를 키성장으로 쫙 밀어 붙이세요. 그게 진짜 평생 두고 자란 일이라고 아마 박수 칠 겁니다. 제가 엄청 학원 많이 보내봐서 알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보다 아예 공부를 안 했어요. 저희 아이들은 대안학교로 나오고 검정고시를 쳤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다녔던 학원 크면서 한 개도 안 써먹어요. 한 개도 안 써먹어요. 정말 책값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이사 올 때 보니까 책만 거의 한 7천만 원치를 사놨더라고요. 저희 집에. 여러분 집에도 아마 꽂혀있는 책이 한 수천만 원씩은 꽂혀있을 겁니다. 거기에 반만 뚝 떼가지고 아이 키 10cm 키워놓는 게 훨씬 더 아마 아이에게도 좋고 엄마도 두고두고 뿌듯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들 아마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겨울방학은 아이가 뭐라고 적혔습니까? 성장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라고 어린이는 키가 많이 크는 7에서 12세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을 충분히 보충해야 된다.
그래서 키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연구에서 보면 한국 여성의 평균 키가 100년 사이에 가장 많이 컸다고 되어 있죠. 원래 평균 키 1900년도에 142였답니다. 한국 여성의 평균 키. 우리 엄마가 한 145 정도 되는데요. 평균 키에 들어갔었네요. 지금 이제 162.3, 이제 161로 조금 줄었죠. 영양 상태가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키가 크다가 다시 줄고 있답니다. 자, 근데 그 이유는 유전적인 거, 이렇게 보면 키가 평균 키가 계속 컸다는 거는 유전보다는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제가 발달하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는데 키가 커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반영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키 성장의 유전적인 요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3%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7에서 12세 시기에 최대한 성장할 수 있게 적절한 환경 요인. 그래서 운동, 수면,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 먹는 양을 무조건 늘리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죠, 그죠? 성장판을 자극시켜야 되고, 수영, 줄넘기 같은 운동들을 하면서 잠은 10시에서 2시 사이에 충분히 숙면을 취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영양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먹이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칼슘, 단백질, 아연, 이런 영양소들을 챙겨 먹는 게 키 성장에 중요하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키우기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공기, 물, 아이들이 먹는 음식, 그 다음에 장 관리해줘야 됩니다. 장이 안 좋은 아이들, 엄마들이 다 알죠. 우리 애는 장이 예민해요. 장이 안 좋아요. 이런 애들은 키 성장한다고 영양을 메가요보로 넣어도 줄줄줄 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물론 키 성장할 때 그래서 장 관리가 철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키 성장하면서 장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미리 이렇게 아이를 좋은 걸 먹일 때 우리 아이 몸으로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시면 무조건 장 관리부터 하시면 좋고요. 지금은 가장 확실한 장 관리는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미생물 생태계가 뭔지를 찾아서 그걸 다 맞춰주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장 관리는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자, 음식 같은 경우에는 영양제 먹이면서 이런 거 인스턴트 많이 먹이면 말짱황이에요. 아이에게 몸에 좋으라고 두뇌 발달과 키 성장에 도움이 되라고 먹인 영양소들이 이런 거 해독하는 데 다 쓰이기 때문에 특히 돈을 들여서 아이에게 뭔가 영양제를 먹일 때 이렇게 나쁜 음식을 안 먹이는 것만으로도 훨씬 효과는 증폭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공기나 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몸에 거의 뭐 영양, 잠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따로 또 공부를 해보시고요. 자, 키 성장에서 운동과 수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하면 돈 안 들이고 20%를 더 키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운동과 수면은 성장 호르몬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안 하고 엄마들이 인공적으로 성장 호르몬 주사 맞히러 가거든요. 자, 뇌에 문제가 생겨서 키에 필요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어서 못 크는 아이들은 1%도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왜 많이 분비가 안 되냐면 밤에 잠을 안 자서 운동하지 않고 계속 너무 이렇게 비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단 걸 너무 많이 먹었어. 그래서 혈당이 높은 음식을 먹어도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요즘 아이들 스트레스 너무 많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데 그럼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고 잠을 일찍 좀 재우고 그다음에 음식 관리를 좀 당이 많은 음식들을 좀 줄여서 음식 관리를 좀 해주고 운동을 하면 그 무슨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성장 호르몬 주사를 안 맞춰도 돼요. 근데 엄마들이 너무 쉽게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히는데 여러분 우리 몸의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몸 전체 시스템이 다 고장나요. 호르몬은 굉장히 정교하게 정말로 이렇게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내 몸을 스스로 체크해서 필요한 호르몬들을 다 분비시켜서 내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도와주는데 인공적인 호르몬이 들어와서 이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 버리면 내 몸의 전체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망가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고 나서 부작용이 나타나려면 추적조사 10년, 20년은 지나봐야 돼요. 근데 아직 지금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 엄마들이 너무 쉽게 이렇게 손쉽게 성장 호르몬 주사를 이렇게 맞히는 이런 유행이라 해야 되나요? 이런 사태라 해야 되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 우리 아이들이 마루타로 다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인공적인 호르몬을 외부에서 몸 안으로 집어넣어준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서 호르몬제 먹을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먹고 그거 먹으면서 검사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환경 호르몬, 플라스틱에서 나와서 호르몬 비슷하게 행동하는 그 환경 호르몬도 몸에 들어와가지고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서 갑상선이나 불임이나 성조수증이나 엄청나게 많은 위험을 일으키는데 하물며 호르몬제를 그 어린 나이에 아이 몸 안으로
인공적으로 집어넣어준다? 엄마가 얼마나 간이 크면은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 아이를 그렇게 마루타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진짜, 담력이 있으시다면, 뭐 하시든지, 아니면, 요렇게 하셔서, 뇌에 문제가 없는 한 성장 호르몬, 성장에 필요한 호르몬은 그냥 충분히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좀 줄여주시고요. 성장 호르몬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 많이 먹게 하시고요. 자, 보세요. 입술이 잘 트고 많이 피곤해하고 피부가 푸석푸석한 아이는 간이 안 좋은 아이예요. 이런 아이 잘 안 큽니다. 어릴 때 한약 많이 먹은 아이들 보면 간 기능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 장이 안 좋은 아이들은 영양 흡수가 안 됩니다. 이런 아이들도 잘 안 큽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 관리해줘야 되고요. 지금은 이제 장을 가장 이상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로 아이들 장 관리해주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들은 단백질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때는 진짜 중요한 거, 정말 그 아이들 중요한 것들 위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공부는 언제 해야 되는가요? 우리가 커봐서 알잖아요. 고등학교 때가 하면 되지 않나요? 키 성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들을 엄마가 반드시 챙겨야 되는 거. 1년에 1,000만 원을 들여도 병원에서는 절대 관리해주지 않는 거. 자, 키 성장을 위해서 내가 운동요법 따고 성장 주사도 맞고 한약도 먹이고 온갖 방법 다 하고 있어도 이거 부족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게 바로 영양입니다. 이 재료가 있어야만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1,000만 원을 쓰고 있던 2,000만 원을 쓰고 있던 과외로 뭘 하고 있더라도 영양을 같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게 키 성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영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 실제로는 키 성장에는 단백질하고 칼슘만 있으면 돼요. 6대4의 비율로 단백질이 더 많아야 돼요. 평소에 아이에게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키까지 갑니다. 자, 근데 이 단백질과 칼슘을 가장 이상적으로 잘, 성장판을 자극해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쭉쭉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바로 흡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장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들어서 모든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비타민, 미네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성장 호르몬을 잘 분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오메가3 같은 호르몬 분비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같이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신진대사가 잘 되어서 기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는 아연이나 비타민 B군이나 카로틴 플러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급성장식이 나는 성장을 어릴 때부터 못하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인데 우리 아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싶으면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됩니다. 평생에 한 번밖에 없다 싶으면 이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영양소를 채워줘야 됩니다. 자, 특히 보세요. 이런 것들은 부스팅 효과가 있고 면역을 올려주는데 비염이나 알러지가 있으면 추가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비타민 B군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넣더라도 물이 부족하면 아이가 물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안 큽니다. 우리 식물들도요. 비가 많이 내리고 물이 많은 곳에 자란 식물들은 크게 자라요.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식물들은 낮게 자라요.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 생명이 쓰는 에너지의 원천이 바로 물이기 때문에 물 안 먹는 아이들 키 안 큽니다. 그래서 좋은 물을 많이 먹이는 거는 좋은 영양제를 먹이는 거기 때문에 물도 신경 써서 챙겨 먹게 도와주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를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를 따져봐야 되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최고의 골든 타이밍 한번 볼까요? 자,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 운동, 숙면, 관계, 아이들 성장을 돕는 3대 요소. 가 바로 이 운동, 잠, 영양이라는 거죠. 충분한 영양. 아무리 잘 자고 열심히 운동한다 해도 체내에 영양소가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 특히 자라는 아이들은 성장판에 영양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운동이 오히려 성장판을 약하게 만들어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맞죠? 영양 부족한 아이가 운동만 많이 하면 오히려 성장판에 부작용을 일으켜서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있다면 키 성장의 기본 준비는 마친 셈이다. 그래서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영양 상태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균형 있게 먹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나 이런 열량 영양소를 많이 먹지 실제로 필요한 미네랄이나 비타민을 충분히 먹는 청소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지 않게 균형 있는 영양소를 먹이는 게 중요하고요. 자, 키가 큰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태어나서 만 3살까지 잘 관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를 거쳐서 고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이렇게 이제 급성장을 하는데 만약에 이 태어나서 만 3살까지 요때의 성장 시기에 영양이 부족하거나 아이가 많이 아프면 병원을 많이 다니거나 약을 많이 먹으면
성장에 필요한 세포수 자체가 많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경우라면 2차 성장 시기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원천적인 한계를 가지고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만 36개월, 4살, 5살 때까지 아이가 아프지 않게 영양을 잘 챙겨 먹이는 게 그때는 진짜 작은 비용으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 아이가 3살, 4살, 5살이라면 아이 영양제에 진짜 각별히 한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뇌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이에 필요한 좋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얻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거죠. 거기다가 건강한 물, 특히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아이의 성장을 돕는다. 그래서 음료수 말고 물을 하루 8잔 정도 마셔라. 역산탄 정수기로 걸러내서 미네랄이 없는 물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급성장 시기가 아니고 어린 아이일 경우에는 이렇게 성장 주스, 보약 주스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해서 그냥 밥 안 먹는다고 애 태우지 마시고요. 요거 잘 먹으면 성장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거 굶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밥 한다고 애쓰지 말고 반찬 해놓어도 애들 안 먹거든요. 해놓고 버리고 장 본다고 돈 엄청 많이 써야 되잖아요. 애가 먹고 싶어하는 거 한두 가지 만들어주면서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영양으로 채워주는 거,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고 정제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성장 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꾸준히 그냥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거 무조건 그냥 들어가는 돈이다, 반찬이다, 쌀값이다 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먹이시면 급성장기에 키성장 이런 거 고민 안 하더라도 무조건 잘 크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나 어렸을 때 이거 못했다 하면 이제 성장 따로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30분 넘었죠? 자, Q&A입니다. 요거 몇 개만 해볼게요. 자, 보통 한 달에 얼마나 크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영양요법으로 키성장을 하는 건, 자,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충분히 채워줘서 커야 될 때 더 많이 크게 하는 방법인데, 우리 몸은 영양이 들어오면 첫 번째, 부족한 면역을 채우는 데 먼저 쓰고, 두 번째, 하루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생성에 쓰고, 그리고 남으면 키가 크고 예뻐지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키성장 프로그램을 시작해도 결과는 아이들마다 다릅니다. 이런 게 면역이 잘 차 있는 아이들은 먹자마자 바로 큽니다. 보름에 1cm씩 쑥쑥 크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잔병 치료를 거의 하지 않았고 영양 섭취가 좋았던 아이들은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평균 한 달에 1cm 이상씩 바로 크는 게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면역이 약하거나 약을 많이 먹었거나 어릴 때 자주 많이 아팠던 아이들은 내가 키 성장한다고 먹였던 영양소들이 면역을 채우는 데 먼저 쓰이고 그 뒤에 크기 때문에 2, 3개월 뒤에 크는 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직하게 내가 먹은 만큼 결과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대로 꼭 다 해야 됩니까? 다 했는데도 안 클 수 있나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1년을 하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성장 프로그램 집중기 6개월, 유지기 6개월, 총 1년 과정인데 긴 것 같지만 100년을 산다고 보면 100년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딱 1년입니다. 굉장히 짧은 순간입니다. 근데 100년 이상 살아갈 기가 결정되는 순간이거든요. 자, 우리 1년에 4계절이 있고 우리 몸도 세포의 재생 주기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충분히 영양을 채워주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나 기관들이 골고루 다 좋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1년만 제대로 채워놓으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는 잔열로 남은 키가 이렇게 쭉쭉 커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키성장을 한 달, 2달 먹여보고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좋은 영양제 그냥 꾸준히 먹이는 게 좋아요. 근데 키를 정말 키우고 싶으면 20년 동안 아이한테 먹여야 될 영양소를 그냥 키가 커야 될 때 그때 몰아서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폭풍으로 먹여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Q&A 시간상 몇 개 할게요. 가격이 부담스럽습니다. 자, 우리 아이 스펙 만들어주는데 피아노 하나 제대로 가르치려면 피아노 학원 6년 다니죠. 몇 천만 원 들어가죠. 근데 그 아이 피아노 전공 안 할 겁니다. 영수 과외비도 대입까지 쓰는 학원비 수천만 원 쓰겠죠. 아이한테 자주 책값만 해도 수천만일 겁니다. 자, 10년씩 하는 학습지도 꽤 비싼 금액인데 평생에 딱 한 번, 그것도 내 아이에게 쓰는 비용인데 투자 대비 효율료는 충분히 돈값을 하는 이 키성장입니다. 여러분, 수술로 키를 키우려면 목숨을 이미 왔다 갔다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뼈를 잘라가지고 늘려뜨려서 키를 키우거든요. 엄청나게 흉터도 많이 남아요. 그렇게 해서 7cm 키우는데 비용은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도 키 크고 싶어 하더라고요. 연예인이 꾸민 사람들 보니까. 뉴스도 났잖아요. 이거 수술하다 죽었다고.
그리고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키성장 프로그램 하면요, 1년에 1,000만 원 이상의 비용 충분히 들어갑니다. 근데 영양요법으로 하면 한 달 평균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한 달 평균 40만 원 정도로 1년 동안이면 아이를 보내는 학원, 초등학교 때 학원 2개 정도만 조절해주면 사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키성장에 관심 있는 엄마들은 비싸다 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알아보신 분들은 돈 1,000만 원 써야 되는구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양요법 들었을 때 생각보다 안 비싸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요거 Q&A는 궁금하시면 나중에 또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개만 읽었습니다. 이거는 결과표입니다.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6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했고, 이제 마지막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한 400만 원 정도를 썼고 5cm 정도가 키가 컸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시작할 때 고도비만도 있었고 지방간도 있었고 비염이나 아토피도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방간이 정상이 되었고 내장 지방이 15에서 8로 줄어들었고 체중이 8kg가 빠졌고 아토피 피부가 개선되면서 키는 5cm 더 컸죠. 영양이 들어가면 이런 데 먼저 쓰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리고 공기청정기나 정수기는 우리 거 안 쓰고 이렇게 영양으로만 키웠다고 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10살 남자애 6개월 동안 400만 원짜리 프리미엄 했네요. 6개월 집중기 때 3cm, 그 후 6개월 동안 틴즈백과 칼맥티 정량으로 먹였는데 7cm가 더 커서 총 10cm가 컸습니다. 부모가 아이 키에 관심이 많아서 좀 일찍 시작했고, 유전키는 173이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케이스죠. 이렇게 키성장 사례, 이것도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키 크는 아이들은 이렇게 인바디를 측정해서 이제 매일매일 먹는 것들 한 달 단위로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영양을 충분히 넣어주면서 몸의 변화를. 여기 보면 보이십니까? 여러분 확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8에서 시작해서 한 8cm 정도 이렇게 자랐죠. 그죠? 근데 자, 주목해야 될 거는 체지방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학생 체지방률 이렇게 다 높아요. 37.1이었어요. 엄청 체지방이 많았죠, 아이가. 근데 성장 영양이 들어가니까 체지방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쭉쭉쭉쭉 빠져서 28.8% 정상으로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골격, 근육량이 이렇게 같이 늘어나면서 키와 체중이 아주 균형 있게 잘 자라서 성장 보니까 성장 곡선은 70에서 90%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유전키보다 최소 5에서 10cm 정도 더 클 수 있어요. 이렇게. 성장 곡선이 50%에 들어가 있으면 유전키만큼 큰다. 50% 미만이면 유전키보다 못 큰다. 5cm 정도 못 큰다. 라고 이렇게 대충 짐작하시면 됩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 6개월 정도, 이게 6개월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봤거든요. 6.2cm가 컸는데, 여기 보면 여기 체지방은 줄고, 골격근은 늘고. 그래서 이 체지방이 그렇게 많이 안 높았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키로 바로 가는 케이스고요. 체지방이 높았던 아이들은 체지방이 먼저 빠지면서 키가 이렇게 키로 가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체지방이 줄어들고 나서 키가 이렇게 쑥쑥쑥 컸죠, 그죠? 이렇게 처음에는 표시가 좀 안 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크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키 성장을 하면 이런 결과로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정말 정직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성장 유전키보다 이 정도 되면 이제 5에서 10cm 정도 더 클 수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여기도 한 7cm 정도 자랐네요. 8월에서 한 7개월 만에 이렇게 7cm 정도가 자랐고, 여기도 체지방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1cm씩 이렇게 쭉. 이게 체지방이 정상적인 아이들은 거의 한 달에 1cm씩 크더라고요. 저희 딸 해보니까 그렇고요.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했는데요. 1년 만에 18cm가 자랐어요. 무려. 정상적으로는 12cm 이상 잘 안 자랍니다. 자, 제가 이걸 들고 온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 인바디를 재어보면요. 실제로 이래요. 이 아이도 보실래요? 몸에 있는 게 체중이 129.5에 체중이 안 나와 있네요. 체중이 34kg. 뭐 보았을 때 뚱뚱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실제로 몸 안에 들어있는 거는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이런 게 키로 가는 영양소인데 거의 있잖아요. 보드라인이에요. 거의 4.2 붙은데 4.2. 무기질 1.46인데 1.56. 체수분도 1.58 붙었는데 1.58. 딱 진짜 완전히 보드라인이죠. 근데 체지방은 3.4에서 6.7이 정상인데 12.7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지방이 많이 늘어나는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옵니다. 생리 빨리 하거든요. 체지방이 높은 아이들이. 자, 여기도 보시면 139고 몸무게가 41이죠, 그죠? 근데 체지방률 보시면 체지방이 15.6kg예요. 4.2에서 8.4가 정상인데 체지방이 거의 무려 2배 이상 높잖아요. 그리고 영양소는 거의 미달인 게 보이시죠? 수분 미달, 단백질 미달, 무기질 거의 까딱까딱. 거의 아마 초등학교 애들 엄마가 신경 써서 영양제 안 먹이고 그냥 치킨 이런 거 그냥 쉽게 이렇게
먹는 아이들 인바디를 재보면 몸 상태가 거의 다 이럴 겁니다. 엄마가 죄책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키 성장하면 체지방부터 줄어들면서 한 3개월 때부터 키가 커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키 성장 견적표예요. 나중에 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키 성장 때 필요한 진짜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이 틴즈페, 그 다음에 유산균, 그 다음에 프로틴, 식이섬유, 칼맥디, 요걸 가지고 이제 키를 키울 거예요. 정상 용량보다 2배에서 3배 정도로 먹여서 키를 키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싼 이유는 뭐냐면 한 달치를 먹는 게 아니라 한 달에 2달, 3달치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3년 먹을 걸 1년 만에 그냥 다 몰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3년 먹을 영양제를 내가 1년 만에 그냥 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키 키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알아서 하자는 거죠. 살 나중에 빼도 되고 면역도 뭐 적당히 관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영양제를 먹일 거면 차라리 1년을 몰아서 키를 키우는데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근데 꾸준히 먹여서는 키를 그렇게 폭풍 성장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장팩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성장팩이 들어보면 여기도 틴즈팩, 유산균,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성장팩 이거 3개 있어야 됩니다. 3개. 여러분 6개월 하시려면 3개 있어야 되고 칼맥기나 식이섬유 추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키 성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영양소인데, 자,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할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자, 틴즈팩이 보세요. 집중 기간에 12박스 6개월, 그 다음 유지 기간에 한 달에 한 박스씩 6박스가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계속 한 달에 2통씩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1년에 24통, 한 달에 2통씩 1년에 24통이 필요합니다. 식이섬유 마찬가지. 1년을 내가 한다면 이 정도의 양이 필요합니다. 근데 6개월만 그냥 한번 준비를 해보자는 거죠. 지금 틴즈팩 6개월 12팩 하면 174만 원이고 프로틴 12통 하면 54만 원이고 파우더 식이섬유 12팩 하면 42만 원입니다. 이거 합치면 한 달에 한 4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학원 한두 개 줄여주면 우리 아이 키 10cm 키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1cm에 100만 원씩 살라 해도 못 삽니다. 6개월 여러분 카드 뭐 무이자 10개월 12개월 있으면 하시면 되잖아요. 형편에 따라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포인트가 140만 포인트가 넘어가면서 캐시백이 22만 원 정도가 내가 밑에 소비자 아무도 없다 쳤을 때 소비자가 있으면 15%도 될 수 있고 캐시백이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나 혼자만 써도 22만 원 캐시백이 됩니다. 겨울에 키 성장을 6개월치를 내가 미리 이렇게 우리 아이 먹이기 위해서 준비한다면 대박이죠. 제가 이거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특강 준비했어요. 시간 관계상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엄청 많지만 강의는 여기까지